자, 안녕하세요. 홍천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홍천고등학교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고 드렸던 그 수능 특강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레벨 1, 2, 3 문제.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세 단원의 해설 강의를 오늘 촬영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쌤이 사전에 예고를 주길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0일까지 최소한 올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수요일에 전부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 중에 하듯이 이야기를 할 건데 레벨 3 문제 중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룰 만한 정도의 난이도가 된다거나 너무 중요도가 크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쌤이 같이 다뤄줄 것이고, 아니면 레벨 1, 2 문제만 다루는 단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레벨 3는 쌤이 다뤄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룰 것이고, 난이도가 좀 레벨 3 치고 많이 낮거나 아니면 좀 이 문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일단 4단원 수능 특강 레벨 1, 2, 3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별표 좀 치고 시작할게요. 몇 문제는 일단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레벨 1에 7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가 6월 모의고사에 간접 연계가 됐습니다. 네,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아마 저격해서 연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레벨 2 넘어가셔서 난 이 레벨 2에 이 3번 해설해야 되나 싶어. 솔직히 너무 좀 문제가 그래. 근데 어쨌든 별표 칠 것만 칠게요. 먼저 4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7번, 8번. 8번 너무 중요하죠. 네, 삼도미.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도 나온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레벨 3 넘어가셔서, 자, 레벨 3는 쌤이 이 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모두 정규 수업 시간 중에 다루기엔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 레벨 3에 2번만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렵긴 하더라도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문제 풀이에 쓰이는 아이디어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문제에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 안 다뤄준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안 낸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 3에서 1번, 2번, 3번은 내가 왜 별표를 쳤냐면 문제 자체의 완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1번과 3번, 2번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규 수업에는 이 2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벨 1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기본적인 몫의 미분 문제입니다. 자, f'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몫의 미분 해주거나 아니면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서 곱해가지고 뭔가 x 플러스 1과 fx의 곱의 미분과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쌤은 몫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자미분 빼기 모미분이니까 x 해주시면 됐고, 여기다가 x는 1 집어넣어 주시면 정답 나오겠네요. 4분의 1 정답 되겠습니다.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극한입니다. 자, 극한 보실 때는 꼴부터 먼저 관찰하셔야 돼요. x가 0으로 갈 때 시컨트는 1 나오니까 1 빼기 1에서 분자 0 가고 분모도 0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저 꼴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보시면 이 x분의 모시기가 분배가 되고 여기 x분의 모시기가 이렇게 분배가 되지. 근데 분배가 된다는 거는 내가 리미트까지 찢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야. 리미트를 찢어도 되는 순간은 그 분배를 했을 때 각각이 수렴할 때만 찢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이렇게는 찢어질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찢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자, 아직 리미트 치시면 안 됩니다. x가 0으로 갔을 때 자, x분의 x 시컨트 x 그리고 플러스 x분의 시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놈은 x가 0으로 갈 때는 일단 이렇게 약분이 되고 시컨트 x가 1이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수렴하는지 한번 보는데 시컨트 x 마이너스 1도 0으로 가고 x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한번 코사인 x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x 곱해주게 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코사인 x가 되고 여기는 x 나오고 여기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분모 분자에 코사인 x 곱한 겁니다.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이 나오지. 몇 분의 몇으로 가냐? 2분의 1로 간다. 아니면 코사인 x 대신에 1-2분의 1 x제곱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x 맞나요? 고민 좀 해볼게요. 아니네. x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자, 지금 뭔 말이냐면 여기 x제곱이 필요하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찢어주면 안 되겠네. 그럼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쌤이 그 푼 방법하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이 전체가 수렴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쌤이 푼 방법대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쌤도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쳤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얘를 이제 미분계수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x-0 분의 자 x 플러스 1 곱하기 시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잠깐만요. 오케이. 자, 이 형광펜친 이 부분을 만약에 fx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다항함수와 삼각함수의 곱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근데 저 f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 0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1 곱하기 1이니까 1 나오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을 f0 이렇게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를 미분계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f'0이 나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쟤를 미분해주는 곱미분입니다. 시컨트 x에다가 x 플러스 1에 코사인 분의 1 미분해주면 코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제곱 x분의 1 빼면 이제 헷갈리네.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플러스 x. 맞아요. 목미분이니까 빼기가 되니까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저기다가 이제 x는 0을 한번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 시컨트 0 하면 1이죠. 1 더하기 1 곱하기 1분의 0이니까 0 해가지고 정답은 1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자, fx가 저렇게 나왔을 때 프라임을 계산해가지고 단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fx를 x에 3분의 m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f 프라임 구해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8과 27을 넣었을 때 쟤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f'8은 8 넣어주면 3분의 m 곱하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3분의 m 곱하기 x에 3분의 1제곱에 m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죠? 그냥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요. 자,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8과 27이 둘 다 뭔가의 세제곱이거든.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래서 뭔가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세제곱, 3분의 1 제곱 해주면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 하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f'8을 해주면 2의 m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f'27을 해주게 되면은 3분의 m 곱하기 3의 m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쟤네들이 나누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3 전체에 m 마이너스 세제곱인데 걔가 2분의 3이다. m은 4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자, fx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f'a가 마이너스 4인 그런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뭐 단순한 전부 다 계산 문제입니다. 미분해 주시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슉 하고 내렸겠지. 근데 내리실 때 이 ln 4분의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리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얘 미진수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리실 때는 2 곱하기 ln 절대값 4분의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절대값 안 붙였어도 정답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제곱을 생각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수 2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미분해주면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네, 그래서 f'(x)는 2 곱하기 자, 저 친구 그대로 2x-5를 4로 나눈 거 그대로, 그리고 쟤를 미분한 거 그럼 2분의 1 나오겠네요. 2분의 1 이렇게, 그죠? 분자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으니까 합성함수 미분한 겁니다. 건미분해주면 모분의 1, 속미분해주면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미분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약분이 되게 되고 얘는 2x-5분의 4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걔를 이제 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2a-5분의 4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4 약분해주면 1,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a가 5가 나오겠네. a는 2분의 5인가? 잠깐만. 아니지. 여기 6이지. 6. 바보야. 6 맞나? 6 아니지. 여기가 1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아니, 4야, 4. 맞네. 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2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레벨 1에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직선인데 A와 M을 구하라. A와 M을 더한 걸 구하라. 문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다라는 조건 하나가 있고요.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다가 t 대신에 몇을 넣어야 3,1을 지나는가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미분도 해줘야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A의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3이고, 그리고 2의 2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2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t를 구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2의 t제곱을 만약에 뭐 s 이렇게 치환을 해주게 된다면 이 아래식에서 s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근데 여기서 2의 t제곱을 s라고 치환했으니까 0보다 당연히 크게 되고요. 그럼 s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s는 2겠네. 그죠? 따라서 t는 ln 2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걔를 여기다 샥 이렇게 넣어주시면 a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온통 2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t는 몇이다 라는 형태보다는 사실 2의 t제곱과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미리 계산해 놓으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 t가 ln 2라고 하면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2분의 1 나오게 되겠네요. 맞나? 맞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좋아. 자, 그럼 그 상태에서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2분의 1이니까 a는 6이다. a는 6 보여줄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대신에 이제 6을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6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dy dx 구해주셔야 되는데 바보미분 기억날 거라고 믿습니다. dy는 2의 2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dt, dx는 제 왼쪽에 있는 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t제곱 d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분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고 t가 몇입니까? 아까 ln2라고 했죠? ln2. 자, 그리고 이 왼쪽 보시면서 지금 얘랑 얘의 적절한 값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t에다가 ln2를 넣어주게 되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2분의 1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3 나오고, 저희는 이제 ln4니까 4, 8 마이너스 2의 t제곱 2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2.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두 개 더하면 4번 정답 되겠네요. 맞네요. 다음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인데 얘는 음함수 미분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근데 a랑 b를 더한 걸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이 점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고 미분에서도 성립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b랑 마이너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b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a 이퀄 2. 그래서 대입해주는 식에서는 a 더하기 b가 2 이렇게 나오고요. 미분해 주겠습니다. 바보 미분 dx 마이너스 y dx 마이너스 x dy 플러스 2ay dy는 0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x에다가 b,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겠습니다. dx 마이너스 플러스 dx 마이너스 b dy 그리고 2ay니까 마이너스 2ady는 0 나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dx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2 마이너스 한 번에 묶어줄게요. b 플러스 2a dy dx 이퀄 0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식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얻어줄 수 있습니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입법을 쓰시건 가감법을 쓰시건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니까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이 두 식을 좌변 우변 그냥 더해줄래? 좌변 우변 그냥 더해주면 3a 더하기 3b를 해주면 그게 0 나오잖아? 그럼 a 더하기 b 바로 나오네. 3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 3번 맞네. 오케이. 자, 3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7번은 약간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우, 목말라. 오늘 수업을 3시간 연속하고 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물론 1시간은 자습이었지만. 자, 어쨌든 자, f2'이 0보다 큰 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8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8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 이걸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당연히 두 번 미분해 주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물론 이기도함수의 기하적 특징에 의해서 얘는 아래로 블록하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f'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2의 x제곱이 이렇게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걔를 먼저 뽑아주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n 나오고요. 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f2'x를 해주게 되면 얘는 2의 x제곱 이렇게 앞으로 뽑아주시고 네, 그냥 그대로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안에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니까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얘가 이제 0보다 큰 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8개. 자 근데 여기서 부호에 영향을 안 미치는 놈이 있지. 지금 중요한 건 f2'이 0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놈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부호만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2의 x제곱은 어차피 부호에 영향을 못 미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친 얘의 부호만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상관이 없다. 근데 그런 게 개수가 8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 절편이 n-4인 그런 직선이죠. 그러니까 걔가 플러스가 나오게 되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이렇게 자연수 x의 개수가 8개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x축 이렇게 y축 있는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놈의 그래프가 n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겠지. 뭐 예를 들어 n이 4라고 하면 원점을 지나갈 거고 그리고 뭐 n이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x가 0보다 큰 순간에 자연수 x의 개수가 8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자연수가 몇 개 있어야 되냐? 8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약간 위로 올려주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연수의 개수가 8개니까 아 여기가 8 또는 9 이렇게 8과 9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x절편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자 2x는 n-4인데 자 x가 그럼 2분의 n-4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n-4라는 놈이 8과 9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런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나와 있습니다. 16과 18 사이 20 22 그럼 n은 잠깐만 합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n의 개수가 생각해보니까 얘들아 봐봐 이 빨간색 직선이 지금 이 순간에는 빨간색 직선이 x축보다 높이 있는 부분이 이제 자연수가 7개가 나오지만 이렇게 딱 9에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x축이 빨간색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9 쪽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풀어놓고 왜 이렇게 풀었니? 자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게 되고 자 n은 21, 22 두 개 합해주면 43 문제 정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여러분들 그 6월 모의고사 있잖아. 이런 잠깐만요. 자 6월 모의고사에 이 문제 내가 볼 땐 이거랑 약간 간접 연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함수 미분하면 원래 순증과 순감소를 이용해서 뭔가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올해 6월 모의고사에는 좀 역함수 미분이 약간은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9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저 문제도 반드시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쌤이 조만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미적분도 아마 올릴 겁니다. 오늘 되면 올릴 거고 오늘 체력이 안 되면 다음으로 기약을 하고 금요일쯤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근데 오늘 웬만하면 다 찍어서 올리려고. 어쨌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양수에서 정의된 그냥 뭘 그렇게 굳이 어렵게 해놨어.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g'a가 3분의 1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때 a 더하기 g'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A를 구해야 되고 이 구하려는 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쌤이 늘 말씀드렸죠. 이 순간에 그게 빛나는 겁니다. G'Ga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원함수 미분과 역함수 미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G의 치역은 F의 뭐다? 정의역이다. 다시 한번 G의 치역은 F의 정의역이다. 맞죠? 그리고 F의 치역은 G의 정의역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친 얘는 F'과 G'의 값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됐었냐면 F 합성 GX라는 놈을
미분하면 f 프라임 gx에다가 g 프라임 x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얘가 항등함수라고 했잖아. 항등함수를 미분해주면 1이잖아. 1. 그래서 얘네들이 역수관계란 말이야. 그럼 GA에다가 f 프라임에다가 GA를 넣은 거는 사실 뭐랑 똑같냐? G 프라임 A분의 1이랑 똑같다라는 거.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의도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래서 평가원이 저를 간접 응용해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접 연계해서. 자, 그럼 저 A를 이제 구해주게 되고, 그리고 GX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게 되면 네,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미 문제에서 G 프라임 A의 값은 이미 나왔지.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저 파란색으로 밑줄 친 저놈이 이제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3입니다. 3이에요. 3. 오케이. 자, 그럼 A 값만 구해주면 되겠네. 구하라는 걸 이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자, 근데 A는 어떻게 구하냐? 몇에다가 F에다가 몇을 넣어야 A가 나오는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G 프라임, F 프라임, GA의 값이 3이다 라는 것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F 프라임을 직접 구해줘도 되고 역함수를 직접 구해줘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역함수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F 프라임 X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 플러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X 제곱, 미안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자미분 빼기 모미분이니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3이 나오는 그런 놈을 네, 구해주시라 이겁니다. 자, 제가 3이 나오는 거 그럼 X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가? 근데 양수에서 정의됐다며. 루트 2분의 1이네. 그러면 얘가 이제 3이 되겠네? 맞나? 얘가 3이 되는 그런 X. 아, 아니지. 여기가 1이 아니라 2구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루트가 나올 리가 없었는데. 그죠? 왜냐면 보기에 루트가 없는데. 그럼 여기서 X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1이네. 양수니까. 오케이. 자, X가 이제 1입니다. 자, 그러면 X가 1일 때 X가 1일 때 A를 지난다. 다시 말해 F1이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GA가 몇입니까? 1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GA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F1이 A다. 아, 미안해. A를 구하라고만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1만 넣으면 되겠네. 1 넣어주면 A는 1 마이너스 2. 괜히 이상한 소리 있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A가 마이너스 1이고 3.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정답 나오네요. 5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 이것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해봤고요. 자, 레벨 2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의 1번 갈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K의 값 구하래요. 근데 K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오, 그러면 뭔가 접선의 방정식으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함수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가 아니라 음함수입니다. 음함수. 그래서 음함수로 뭔가 y는 k와 뭐 fx에 대한 교점을 찾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3,a에서의 접선이 x축에 평행하다. 자, x축에 평행하다는 말 무슨 소리? 기울기가 0이다. 네, 기울기가 0이다. 이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문자가 지금 a랑 k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문자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지나는 점이다 라는 사실을 명시해 주시고, 얘가 접점이다 라는 걸 통해서 기울기의 식에 대해 구해 주시면 식 두 개가 나오니까 문자 두 개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3,a를 지나게 되니까요. 자, 뭐야 이거? 3,a를 지나게 되니까 제에다가 3과 a를 집어넣어 준 거 식 하나. 그러면 18 더하기 12a 더하기 a의 세제곱은 k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랑 음함수 미분에 대해서 식을 하나 얻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기울기는 이제 dy dx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겠습니다. x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부터 해줄게요. 4x dx 파분 미분 플러스 6y dx 플러스 6x dy 플러스 3y 제곱 dy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dx로 나눠주고 3,a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2 플러스 6a 플러스 18 맞죠? 18 dy dx 플러스 3a 제곱 이렇게 dy dx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dy dx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으로 간다. 전체가 이렇게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고, a는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를 6에다 넣으면 k 나오겠네요. k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이상하네. 왜 18이 나왔을까?
이상하네 오늘. 아이고 여기가 18이구나. 여기가 18. 오늘 이상하네. 18a 마이 플러스 a 세제곱. 그럼 저기다가 이제 k 대신에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6. 정답 4번이네. 오케이.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자, 구하라는 거 먼저 볼게요. 자, f0과 f'0의 값을 곱한 걸 구하래요. 자, 그럼 당연히 fx가 뭐지? 아니면 f의 저 양변에다가 0 넣어가지고 뭔가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주셔야겠지요. 자, 근데 당연히 뭔가 0을 넣어보고 싶어져. 왜냐면 f0과 f'0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문자 f0과 f'0을 하나의 문자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f0 제곱 더하기 2분의 f'0 0 넣어준 거야. 그럼 ln 1이니까 0 나오네. 오! 너무 좋네. 문자가 하나로 통일되겠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f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아마 그냥 준 건 아닌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양변 미분해 볼게요. 자, 그럼 이 fx f'x.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가 x를 미분할 땐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수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f0을 상수로 취급해서 2분의 f'0에다가 2의 마이너스 2x 얘랑 똑같은 거야. 쟤를 x에 대해 미분할 때는 저 앞에 있는 건 상수니까 신경도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저대로 이렇게 미분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f'0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얘를 미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저 f0과 f'0 간의 관계식입니다. 그럼 당연히 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 생각을 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이 f0 f'0 마이너스, 얘 묶어줄까? 마이너스 2에 0 대입하면 1 나오네. 1 f'0 이렇게 은 0 이렇게 나오네요. 좋아. 자, 그럼 이 식에서 이 f0의 제곱은 이 f0의 제곱 플러스 f'0은 0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주면 충분히 되겠네요. f0 대신에 마이너스 2f0의 제곱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2f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f0의 제곱 이렇게 는 0. 그럼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등식 그대로 유지되네. 그럼 f0의 값이 0이구나. f0의 값이 0이거나 아니면 f0의 값이 2분의 1이다. 근데 fx가 0보다 크대? 이 조건을 이래서 준 거네. f0이 2분의 1이다. 오케이. 자,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f'0만 구해주면 되는데, 걔는 여기다가 샥 넣어주게 되면 f'0을 구할 수 있네. 제 제곱해주면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 곱하면 4분의 1.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얘들아, 나는 풀어주는데 여러분 풀지 마세요. 이거 이 문제의 교훈은 끈기예요. 끈기. 끈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계산 문제 그 자체인데, 그냥 끈기 있게 계산하다 보면 너가 구할 수 있어, 답을. 이게 교훈이야.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나도 혹시 몰라서 다 풀고 나서 답지 봤거든? 똑같이 풀었더라. 근데 이 교훈이 그렇게 막 우습진 않은 게,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그 28번도 솔직히 내가 못 풀었어, 시간 안에.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좀 게으른 생각을 했어. 그냥 방향은 확실하게 잡았는데, 그냥 그걸 설마 진짜 2번 미분해가지고 식을 구해야 돼서 그 식을 통해서 뭔가 대수적 관계를 만족하는 뭔가 식을 거슬러 올라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다른 의도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괜히 내 게으름 때문에 못 풀었던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만약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은 내가 이렇게 해놓고 3번은 유도 아이디어만 좀 보여드리고 계산 내가 하기 싫어. 그 계산을 너희들이 한번 연습해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진 않지만 풀어보세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공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구하라는 거 먼저 보면 a분의 fa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당연히 저 a가 뭐고 fa가 뭐고를 구해야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A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저기 나와 있는 식에 F2'이 있으니까 두 번까진 미분해 봐야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FA, F2'A인데, 자, 얘를 일단 FX를 탄젠트 분의 X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탄젠트를 제곱해 준 다음에 미분해 주고 뭐 하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지? 맞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편할 수는 있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사인 X 분의 코사인 X 곱하기 X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분자에서 곱미분 쓰면서 진짜 계산 뒤지긴 하는데 한 번만 미분해 볼게. 자, 한 번 미분해 볼게요. F 프라임 X 해주시면 얘는 사인 제곱 X 이렇게 나오고요. 앞미분, 뒷미분, 그 자미분 빼기 모미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미분 해주면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에다가 사인 X 이렇게 곱하고요. 마이너스, 자 모미분 해주게 되면 X 코사인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내가 한치의 기대를 걸었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 사인 X 얘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두 개 곱한 거가 서로 더해지면 마이너스 X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해서 F2' 구에서 넣어서 식 대입해서 A 값 구하고 너무 날먹인가? A 값 구하고 네 A를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할게 계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저 4번입니다. 자, 4번 쌤이 별표를 쳤는데요. 별표를 친 이유는 쌤이 셋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의 완성도가 되게 높거나 아니면은 문제 자체의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쌤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자, 얘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거 먼저 봐야겠죠? 자, 그럼 a, b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 있네. 그럼 저 hx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hx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너무 중요한 개념 나왔습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 라는 말은 사실 뭐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걸 세로로 적는 게 낫겠다. 첫 번째 미분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하면 제일 유명하게 성립하는 명제가 있죠. 연속성.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사실 뭐냐면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같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극한으로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는 극한 값이 똑같아진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연속성은 이제 뭐냐? 좌극한과 함수값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세 개가 전부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럼 저 두 식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지.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약간 이제 문제가 꼬아졌어. 보니까 fx가 뭘 가진다? 역함수를 가진다. 근데 얘가 연속이네? 내가 뭐부터 적고 시작하라고 했어? 바로 순 증가 혹은 순 감소다. 이거는 쓰이든 안 쓰이든 무조건 적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쓰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역함수가 이제 gx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저 친구가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미분 불가능한 점들만 먼저 관찰을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아니면 이런 유형도 있죠. 수투에서 연속이다. 근데 이렇게 뭔가 구간에 대해서 함수가 나와 있어. 이걸 쌤은 말하기를 구간별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간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간으로 뭔가 함수가 찢겨져 있어.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함수 하나하나가 미분 가능하잖아. 자, fx 미분 가능하죠? x와 무리함수와 다항함수와 루트 x와 마이너스 5. 쟤도 이제 x도 x의 루트 x도 x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 아니 0보다 큰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역함수도 미분 가능한 거죠. 왜냐면 그 f'이 0만 되지 않으면 f'이 0만 되지 않으면 역함수도 미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아닌 점에서 그러니까 경계가 아닌 점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라는 거. 아니면 f'x가 0이 되는 경우. 자,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점이 두 개죠. 미분 가능성에서는 f'x가 0이 되는 순간 아니면 구간의 경계. 여기서 일단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연속은요.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 역함수도 연속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x는 1, 그러니까 구간의 경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이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거 빼먹으실 것 같아. 역함수 미분은 원함수 미분계수의 역수잖아. 그래서 그 원함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 순간은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1을 먼저 보도록, f'x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그러면 1 플러스 2 루트 x분의 1 나오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나? x가 0보다 클 때. 없네요. 나 같으면 이거 냈을 때 f'x를 0이 되는 순간을 넣었을 것 같아. 내가 냈을까 안 냈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0부터 1까지 그리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럼 1에서만 경계를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왕 구한 거 h'x 먼저 구하자. 얘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여기 아래는 x가 1보다 클 때 쟤를 미분해주면 h'x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먼저 연속성을 보기 위해서 저 위에랑 아래랑 1을 대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f1이 a g1 더하기 b, 이걸 첫 번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2번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럼 f'1, 자 f'1이 a g'1과 똑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역함수 미분에서 계속 이게 나오잖아. x값이 나오잖아. 근데 역함수 미분에서 주의할 점, g'1이 f'1과 같지 않죠? f'1분의 1과 같지 않죠? 먼저 뭐부터 찾아줘라? 순서쌍부터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에다가 fx에다가 몇을 넣어야 1이 나오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fx가 1이 나온다. 필요 충분 조건.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6이 0이다. 자, 지금 등식을 세워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이항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x를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런 x 하나 찾는 순간 게임 오버라고 했죠. 물론 루트 x를 t로 치환해서 하셔도 되지만 딱 봐도 보이지? x가 몇이죠? 4. 딱 보이잖아. 그지? 4 더하기 2 해가지고 6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f4는 1이고 g1은 4다. 순서쌍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 4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얘는 역함수 미분이라고 했으니까 g'1이 몇이냐? 그럼 f'의 역수인데 f'에는 4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f'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f1과 f'1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f'4도 알아야 되고. 자, f1 몇입니까? f1 넣어보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자, f'은 어디냐? 여기 왼쪽에 이런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1 넣어보시면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저기다 4 넣어주게 되면 4를 넣어주게 되면 4분의 5 곱하기 a니까 4분의 5a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식 정리할게요. 이렇게 나오고, 아래식을 양변을 이제 4를 곱해주면 5분의 6 나오네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a랑 b를 두 개를 더한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그대로 위에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b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5분의 15, 39 이렇게 나오네요. 얘네 둘이 더하라고 했지? 지금 얘랑 두 개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5분의 마이너스 33 나오나? 뭔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오케이. 틀린 부분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렸어요. 5분의 4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자, f'4가 여기다가 4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4분의 5인데 걔의 역수잖아. 그래서 5분의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쫙 다 틀린 겁니다. 그럼 여기는 a가 8분의 15 나오나? 계산 더럽게 복잡하네. 오케이. 그럼 여기 8분의 15니까 얘는 2분의 15 나오고, 처음부터 계산하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21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럼 쟤네들이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천천히 해. 8분의 15 마이너스 8분의 4 곱해주면 84 이렇게.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70 아니 69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매개 변수가 나왔는데요. 자, dy dx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의 최대값. 와, 말 더럽게 어렵게 꼬아놨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보니까 a가 먼저 보이네요. 자, a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 t가 a보다 크다고 했고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어요. 이런 조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의미 아니니까 양수거나 0이란 소리고요. a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의미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네. 자, 그 상태에서 dy dx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매개변수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y는 2t-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dt 나오게 되고 dx는 t분의 1 dt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dy dx가 t 2t-a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의 최소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네, 그럼 얘는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a가 t보다 크다고 했어. t가 a보다 크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t가 0. 자, t가 a보다 크다고 했는데 a가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t는 의미 아닌 실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0 왼쪽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a가 의미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양의 실근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분의 a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y는 t 2t-a 제곱. 얘가 이제 t축, 여기가 이제 y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얘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꼴보기가 싫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라고 했냐면, 자, 지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a보다 큰 순간만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a가 예를 들어 이런 데 있으면 될까? 이런 데 있으면 a보다 큰 순간에 이미 최소값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어. 2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2차 함수는 그 선대칭 함수니까 아이고 이런 2차 함수 선대칭 함수니까 여기 절반. 그러니까 4분의 a 제곱보다 a가 최소한 같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죠? 그렇다는 건 따라서 4분의 a 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고 저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는 언제나 경계에서 나오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언제나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a 값은 3번 정답 나오게 되겠네요. 자, 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혀가 꼬인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해야겠다.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인데 문제 조건이 되게 간단합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5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라. 자, 미분해가지고 k랑 k 플러스를 넣어라 이거죠. 자, 그럼 먼저 미분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미분해주면 2 플러스 x, 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이니까 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 이 부등식 잘 해석해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일단 0이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죠. 근데 양수라고 생각해봐.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 둘의 부호가 같거나 둘 중 하나가 0이 된다.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럼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주고 그게 아닌 순간에는 그 부호가 언제나 프라임의 부호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의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부호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모든 자연수 K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여기서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자연수 K 뭐야? 왜 안 나와? 자연수 K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저 K를 이따가 넣을 땐 자연수를 넣어줘야 되지만 일단 부호만 따져주면 충분하죠. 자, 그럼 얘는 부호가 중요한데 자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지금 분자 분모 중에서 부호에 영향을 안 주는 놈이 있지. 누구냐면 분모예요, 분모. 그렇기 때문에 얘 부호를 따져줄 때는 대략 2x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다. 그럼 얘 대강 이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n이 자연수라고 했죠? 지금 맞나? 자연수 n이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x축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분의 n, 여기가 루트 2분의 n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k랑 k 플러스 1을 두 개를 곱했을 때 부호가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예를 들어서 1이 이런 데 있고 2가 이런 데 있어. 그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뭔 말이냐? 자,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런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1만큼 차이 나는 자연수를 넣었을 때 그 두 개의 부호가 차이 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 색칠한 이 부분에 자연수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소리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저 안에 색칠된 부분에 자연수가 들어오면 안 돼 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모든 자연수가 이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자연수가 엄청난 예를 들어 n이 100, n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야 100. 그럼 얘가 대략 한 50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대략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1000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면 바로 부호가 역전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애초에 들어오면 안 돼. 하나라도. 그 말은 무엇이냐?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얘네 둘 다 자연수가 되면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죄송해요. 여기가 자연수가 되면 되지. 자, 여기 이 파란색에 자연수 들어오면 안 돼. 아니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된다. 근데 그럴 일이 없다. 왜냐면 루트 2분의 n이니까. 루트 2가 무리수잖아. 무리수분의 자연수가 어떻게 자연수가 돼? 그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뭔가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라기보다는 실수가 있었어요. 이거 문제만 풀고 약간 좀 쉬다가 할게요. 자, 얘가 0이 되는 값이 루트를 씌워줘야 되잖아. 이렇게 전체를 루트를 씌워줘야 되니까 내가 루트를 분모에만 씌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안에 자연수가 들어오면 안 되거나 아니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만큼 차이가 날 때 뭐 예를 들어 얘가 4야 4. 그럼 그런 애는 뭐 32 나오겠네. 어쨌든 만약 4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3이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5가 있을 건데 자, 1만큼 차이 나는 자연수에 대해서는 뭐 둘 중에 하나만 0 되면 상관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랑 만나가지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한 칸만 돼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란색 조건이라는 말은 자, 루트 2분의 루트 n이 몇보다 작아야 되는가? 몇보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는 루트 2분의 n이 자연수다. 라는 말은 2분의 n이 제곱수, 뭔가의 제곱수가 되면 되겠구나.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 n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n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그리고 2분의 n이 제곱수가 되는 경우 자 2분의 n이 1, 4, 9, 16, 25 근데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n이 2, 8, 18, 32, 50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서 n이 1과 2 아니면 여기 아래에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네, 그럼 1, 2, 8, 18, 32, 50 다 더해주면 얘네 셋 더해서 100이네. 111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올게요. 여러분 잘 쉬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쉬니까 좀 낫네요. 자, 7번, 8번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번, 8번은 둘 다 별표입니다. 네, 이 7, 8번은 특히 이제 삼각함수 도형 미분. 여러분들이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셨을 거지만 그 6월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7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고, 왜 별표를 쳤냐 하면 문제 난이도 자체가 레벨 2 치고는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별표를 쳤습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약간 울린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자, f 프라임 3이다. 그럼 당연히 fx가 뭔지를 봐야겠죠? 자, 여기서 실수 k의 값을 ft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k, dt 구해주면 되겠군 하면 이제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볼게요. 자, 문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t에 대해서 양수 t라고 놨습니다. t가 양수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곡선과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고 제 점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2배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 K의 값이 이제 FT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T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로 좀 잠깐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T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K라고 했으니까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얘가 Y는 T의 2의 2X 플러스 K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걔가 y는 x랑 이렇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2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점을 p, 한 점을 q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p라는 점의 좌표를 뭐 스몰 p, 스몰 p 이렇게 놓고 q라는 점의 좌표를 스몰 q, 스몰 q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이 p의 둘 다 파란색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정확히 2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P에서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해주셔가지고 잠깐만요. 네, 미분을 하셔가지고 기울기를 비교해주는 그런 식이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미분해 주도록 할게요. 자, y 프라임은 2t 2의 2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네, 기울기가 네, 2배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자, 저기다 p를 넣은 거에 2배를 내준 게 q를 넣은 거다. 그래서 2t 2의 2p제곱에다가 2배를 내준 거가 2t 2의 2q제곱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2 곱하기 2의 2p제곱이 2의 2q제곱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이 2라는 놈은 사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2에다가 ln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그냥 뭐 2 이렇게 놓아서 그냥 관계식을 저런 식으로 정의해 놔도 되고 어차피 2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까대로 정리를 해주면 P 더하기 ln2가 2q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둬볼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저 함수가 y는 x와 만난다고 했으니까 저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겠죠. p, p를 저 위에다 식에다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q, q를 대입했을 때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네, 함수값. 자, 얘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 p를 넣어주게 되면 t 곱하기 2에 2p 플러스 k는 p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를 q로 바꿔주면 이렇게 두 가지 등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t와 p와 q에 대한 식을 하나씩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조건이 이제 있나요? 다른 조건이 일단 있는지 보니까 없네요. 자, 근데 k의 값을 이제 우리가 ft 이렇게 놓았으니까
자, 여기를 이제 K 대신에 FT, 이렇게 T에 대해서 결정되는 그런 놈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FT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P랑 Q에 대한 식을 뭔가 하나로 통일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F를 T에 대해서 뭔가 미분해가지고 3을 넣어주면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문자가 되게 많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급적 문자를 좀 줄여주려고요. 자, 근데 이 위의 식에서 Q 대신에 P를 뭔가 넣어주기 위해서 보시면 이 식에서 2의 2Q제곱 대신에 저 왼쪽에 있는 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에 P도 2의 P제곱, 2P제곱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P도 있잖아.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까 말했던 짓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의 2P 플러스 lnE가 2의 2Q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음함수 미분을 쓰셔서 푸신 분들은 그렇게 푸시면 되고, 난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자,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네, 이렇게 Q를 어차피 바꿔주고 싶은 거니까 P 더하기 2분의 ln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을 여기 아래식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2Q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놈을 넣어주면 얘를 2t 곱하기 2의 2p제곱 플러스 ft, 이거 파란색으로 쓰니까 파란색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넣어주고, 자, Q 대신에 J를 넣어줍니다. P 플러스 2분의 ln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이 식과 이 식을 여러분이 보시면 뭔가 FT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봐도 2배 해가지고 빼주고 싶지 않습니까? 양변에 위에. 그러니까 이 위에 식에다가 2배 해주고 2배 해주고 2배 해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주면 사라지게 되잖아. 굳이 그건 음함수 미분을 해줄 필요도 없는 문제였네. 그럼 FT가 빼주게 되면 P 플러스 2분, P 플러스가 아니지 바보야. 마이너스 2분의 ln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음함수 미분을 해주긴 해줘야겠구나. 왜냐면 저 K와 P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P가 T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버리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3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3. 그럼 좌변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우변은 P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3을 구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F 프라임 T dt는 dp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dp d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기다가 이제 t 대신에 3을 넣었을 때 p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p의 값이 t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2배 하기 전에 이 식을 잠깐 보시면, 자, 이런 t와 p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t2p 더하기 f t는 p, 그리고 저 두 번째 식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까는 ft를 얻기 위해서 위에다 2배를 내준 다음에 빼줬지만, 지금은 그냥 위에서 아래에서 위 빼주게 되면, 그러면 뭔가 ft라는 쓸데없는 놈이 날아가고 t와 p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t의 2의 p제곱은 2분의 ln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t가 3일 때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일 때 p가 몇이 나오는지 알아야겠지. 자, 3 넣어볼게요. 3 넣으면 2의 2p제곱이 3 넣으면 6분의 ln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p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2의 2p제곱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되고. 볼게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음함수에 미분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t 미분할 땐 dt, p 미분할 땐 dp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내 스타일대로 2의 2p dt 플러스 2t 2의 2p 제곱한 다음에 dp는 0 나오죠. 그죠? 자, 근데 t 대신에 자,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너무 좀 위에다가 좀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이렇게 놓고, 자, 근데 이 식에다가 p 대신에 얘를 만족하는 p를 넣어줘야 되는데 굳이 안 건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지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저 그 2의 2p제곱 대신에 6분의 ln이 넣어주면 되고, 6분의 ln이 넣어주고 양변을 dt로 나눠줍니다.
맞죠? 그러면 플러스 자 t 대신에 3 넣어주는 거지. 6 곱하기 2ap니까 6분의 ln이 이렇게 넣어주고 dp dt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dp d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p dt는 얘랑 얘가 6대 1이니까 이항해준 다음에 나눠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음함수의 미분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네, 여러분이 풀다가 어느 타이밍에 음함수의 미분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인데요. 8번 내가 별표를 친 이유가 있겠지? 자 삼각함수 도형 미분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도 하나 나왔죠. 볼게요. 자 6월 모의고사에 27번 문제. 와 이거 너무 잘 냈습니다. 네, 문제를 너무 잘 냈고 삼각함수 도형 극한 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대략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한번 나왔던 삼각함수 도형 미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형과 미분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넓이를 어떤 식을 주고 걔를 미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어요. 내가 이걸 시험에 냈을까 안 냈을까? 잘 모르겠지. 근데 내가 별표를 친 이유가 뭘까? 궁금하네. 자, 일단 어쨌든 별표를 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하나 섞여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 삼각함수 도형 미분 문제는요. 접근법이 다 대동소이해요. 네, 삼각함수 도형 미분 문제. 쌤이 그때 수업하면서 3도극이나 3도미 나오면 다시 비상거리면서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시험 끝나고 한 번 더 돌아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길이를 각에 대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다. 문제를 풀기가 꽤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이거 절대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중2, 중3 기하. 이 내용을 같이 엮어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2, 중3 기하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쌤이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근데 거기다 프라임을 해서 4분의 파이 넣은 다음에 49를 곱해줬지. 자, 근데 여기서 f 세타가 그럼 뭐냐 봤더니 ap의 길이를 f 세타 이렇게 놨습니다. 자, ap의 길이 어디니 봤더니 이 길이네, 이 길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길이. 그죠? 이 길이가 f 세타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게 AB가 10이래. EBS 특징인가? 왜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도형을 다 그려놓을까? 여기가 10입니다. 1이에요. 반원의 호 AB 위에 AC가 8. 뭐 그냥 굳이 뭐 여기다 그냥 그려주지. 보조선 하나 긋는 게 어려운가? 여기가 8.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점 C가 있다. 점 움직이는 점 P를 이제 세타가 되도록 잡을 때 그럴 때 AP의 길이를 F 세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AP의 길이를 저 세타에 대한 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걸 문제의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보조선을 2개를 긋지 않았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수1에서 삼각함수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점, 첫 번째 보조선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 중심에서 바로 C로 이어주는 이 보조선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무엇이냐? 이 B에서 C를 이어주는 거. 쌤 왜요? 왜긴 왜겠어. 여기 원의 지름이 빗변인 삼각형. 이거 뭐죠? 여기 직각삼각형. 왜 그러냐면 원주각의 2배는 중심각.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원주각의 2배는 중심각이다.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어떤 게 쓰이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세타가 일단 ACP니까 당연히 이 변의 길이에도 약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길이가 몇이 되는지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죠.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저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여기 세타가 나와 있고 이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 여기서 여기 반대쪽 마주보는 편? 이거? 어떤 각과 편? 사인 법칙.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 변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하려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각과 마주보는 편? 사인 법칙. 아니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사인 법칙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외접원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삼각형 안에서 이 삼각형에 외접원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그림 잘못 그려서 죄송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약 외접하는 원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원과 이 반원은 다른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내접하는 이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 조건으로 주어진 게 이 변과 이 변이야. 그럼 너희들 어떤 각에 신경이 쓰여? 지금 첫 번째 문제, 여기 사인 값과 여기를 알면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삼각형의 두 변이 8과 10이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럼 어디가 신경 쓰여? 당연히 님들이 이 각도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 각도? 이 각도를 만약에 알게 되면 이 각도가 몇 도인지를 알게 되면 이 각도의 대변인 여기 CP의 길이도 CP의 길이와 이 각도의 대변인 AP의 길이의 비율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세타를 만약에 세타가 아니고 저 파란색 각을 알게 되면 여기에 무슨 법칙 쓸 수 있나?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여기를 세로 이렇게 알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잖아.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몇 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표현을 먼저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일단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이렇게 BC의 길이가 몇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냐? 6이 된다는 거는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가 나왔네. 자, 코사인 알파. 네. 코사인 알파는 자, 코사인 법칙 굳이 써줄 필요도 없겠다 생각해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코사인이 10분의 8, 자, 5분의 4. 자, 사인 알파는 5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왜 해줬더라? 왜 해줬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주려고 했어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이 사인 알파분의 빗변의 길이 그리고 사인 세타분의 이 빗변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 지금 이 삼각형에서도 사인 법칙 써줄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한번 사인 법칙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분의 CP 지금 CP를 알아야 뭔가 AP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는 사인 세타분의 AP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지금 오른쪽 삼각형에서 하는 겁니다. 분의 CP 이퀄 뭐가 나오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BP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 AP를 뭐라고 했냐면 F세타 이렇게 놓기로 했고 BP는 그러면 10-F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 얘는 코사인 알파 나오고요. 얘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F세타긴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싹 보이지 않습니까? F세타를 뭔가 식을 표현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알파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고 세타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데 일단 CP에 대한 정보도 모르지. 자, 그러면 뭔가 CP에 대한 정보는 모르고 알파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 그럼 얘를 남기고 싶어.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뭔가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뭐 해주면 될까?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나눠줘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게 좋아?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게 좋아? 당연히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 자, 그래 왜냐면 F세타가 분배가 되잖아, 분배가. 자, 그러면 F세타를 분모로 한번 얘가 분모, 얘가 분자가 되도록 아래에서 위를 한번 나눠줘 볼게요. 그럼 CP가 서로 약분되고 아래에서 위를 나눠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알파 좌변 먼저 할게요. 코사인 알파분의 1 나누기 사인 알파분의 1 해주면 사인 알파가 분자로 가겠네. 그럼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놈은 맞나? 아래에 있는 놈은 분자가 되니까 그럼 천천히 해주자. 코사인 세타분의 10-F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 F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여기 위에서 이미 나오기도 했고 탄젠트 알파 그냥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4분의 3이에요. 이게 4분의 3이고 자, 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지. 탄젠트 세타 곱하기 자 F 세타분의 10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해준 거냐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F세타분의 10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를 양변 나눠주게 되면 그냥 4분의 3 코탄젠트 세타 그리고 플러스 1 해준 게 F 세타분의 10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에 역수를 취해 줄게요. 그러면 얘 그 통분을 해줄게 먼저. 4분의 3 코탄젠트 세타 플러스 4 그리고 10분의 1 해주지 뭐까지 거 40은 F 세타분의 1 오케이. 자, 그럼 F 세타 뒤집으면 되겠네. 따라서 F 세타는 계산해주면 뒤집어주면 3 코탄젠트 세타 플러스 4 분의 4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걔 미분의 4분의 파이 넣으래. 쉣. 자, 그럼 미분하는 거 그냥 일단 곱의 미분인데 코탄젠트 미분하는 거 우리 잘 모르잖아. 그래서 걔를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꿔놓고 문제 풉시다. 자, 그럼 얘는 오케이. 좋아, 천천히 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4 40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양변 분모 분자에다가 사인 세타 곱해줄게요. 40 사인 세타 이렇게. 자, 쟤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여러분들 44분의 파이 넣은 다음에 4분의 파이 넣은 다음에 49를 넣어줘요. 그럼 돼요. 그냥 하자. 계산 생략하려다가 그냥 합시다. 자, F 프라임 합시다. 힐링. 자, 3 코사인 4 사인 목미분 해주는 겁니다. 제곱 분의 40 코사인 그냥 앞에 CS 그렇게 붙여 놓을게요. 40 코사인 곱하기 3 코사인 플러스 4 사인 마이너스 모미분 이렇게.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 넣으라고 했죠.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근데 사인 코사인이 다 똑같네? 4분의 파이면? 그치? 사인 코사인이 다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2로 전부 다 이렇게 묶어내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3 더하기 4에서 7이고 루트 2분의 1 묶어주니까 2분의 7의 제곱인가? 49 2분의 49 이렇게 나오네요. 자, 위에 있는 놈은 사인 코사인 똑같으니까 그냥 7 코사인 7 코사인 세타 그냥 40 곱하기 7에다가 40 곱하기 7에다가 코사인 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코사인이네. 코사인 사인 곱해서 2분의 1 곱해서 20 이렇게 나오네. 좋아. 자, 그럼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49분의 분모 분자 2 곱하겠습니다. 280에다가 40 빼주면 240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49 곱해서 계산해라. 정답은 240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 2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레벨 3에 있는 이거 1번, 2번, 3번 중에 솔직히 다 어려운데 2번이 내가 볼 때 완성도가 높아. 그래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 3번도 완성도가 높아. 3번도 1번도 꼭 풀어보시는데 3번 진짜 완성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2번은 기존 기출로는 커버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 같아서 쌤이 2번 따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3의 2번 저기가 공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그림을 캡처해서 왔습니다. 네, 문제 읽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 그림도 작으니까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볼까? 자, 문제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그대로 이 난이도로 아마 내게 되면 거의 전멸일 것 같긴 하니까 쌤이 낼 때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좀 낼 때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 FA 뭐 이래. 오케이. 탄젠트 FA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구하라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와 G를 미분해서 그래서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이 정도 난이도로 만약에 수능 문제가 나오면 어김없습니다.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점짜리 중에서도 상위권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레벨 3에 있는 1, 2, 3번 다 완성도가 높은데 왜 하필 2번이냐? 바로 기출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EBS를 풀어보는 의의가 이런 거잖아. 사실 1번, 2번, 3번 다 너무 훌륭하고 좋은 문제고 내가 볼 때 전부 다 훌륭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전부 다 기출로 커버가 돼.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 꽤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2번만큼은 기출로 약간 커버가 안 되는 아이디어가 하나 숨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PQR을 전부 다 이렇게 찍어봤고 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왼쪽에 이렇게 살짝 옮겨봤습니다. 자, 원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fx랑 gx가 궁금하고 a가 뭔지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정상이죠. 자, 먼저 fx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q의 x좌표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gx는 gt는 r의 y좌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어디에 접하는데 탄젠트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PQ의 기울기가 같도록 잡았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외접원을 그려줬을 때 이 점, 이 점에 의해서 맞나요? OPQ 맞나요? 이 점에 의해서 생기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R이랑 만났대. 오케이, 그 아래 y좌표를 GT라고 잡고 그리고 탄젠트 FA가 2인 놈을 만족시키는 상수 A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요점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 점 P와 점 Q의 X좌표와 Y좌표죠. 그죠? 각각 X좌표, Y좌표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서의 좌표가 구체적으로 궁금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잖아. 그러면 T콤마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여기에 접선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준 기울기도 아셔야 되는데 이 기울기 정도는 알고 있죠? 자, y 프라임 해주면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ft를 대입한 게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시컨트 제곱 ft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마 여러분 많이 푸셨을 텐데 이거 다 풀어보셨을 텐데 자, y는 시컨트 제곱 ft에다가 x-ft에다가 탄젠트 ft 이렇게 집어 넣어 놓고 저기다가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탄젠트 fa는 2라고 했고 t가 1사분 면상에 있으니까 코사인도 사인도 전부 다 양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했을 거야. 이거 아마 이런 상황이겠구나. 직각이고 fa이고 1, 2, 루트 5의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순간을 원하는 거냐? 어떤 순간을 원하는 거냐? 탄젠트 FA가 2니까 시컨트 FA가 루트 5겠구나. 네,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5x 마이너스 모시기 플러스 탄젠트 FA 해가지고 2 해서 뭔가를 구해보려고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FA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해줘야 되고 또 하나 G'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점에 좌표의 이 변화율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식을 찾긴 해야 돼. 거기서 아마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아이디어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 이렇게 두 개를 저 선을 이어줘요. 자, 그러면 봐봐.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여기가 직각이지. 그러면 직각을 원주각으로 가지는 호는 뭐밖에 없냐? 반원밖에 없어, 반원. 그러니까 저 빨간색으로 나온 놈이 뭐다? 지름이다 라는 걸 첫 번째로 발견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QR 이렇게 그어주시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도 이 외접원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다? 직각이다. 네, 이거를 알아내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 시컨트 제곱 ft가 저놈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직선이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가 저놈의 마이너스 에다가 역수를 취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f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QR과 QP, PQ의 직선의 방정식, 최소한 QR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Y 절편을 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QR 얘의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FT라고 했고요.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X 마이너스 FT 그냥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GT 이렇게 그냥 바로 놓을까? 그냥 구하기 위해서 GT는 하고 그냥 구하면 되겠다. X 플러스 GT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 거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 y x에다가 0 넣으면 그럼 GT의 관계식이야 못 구하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저 오른쪽에 있는 q를 넣어주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ft 에다가 플러스 탄젠트
ft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 식의 x에다가 0 넣으면 gt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0 한번 넣어볼게요. 따라서 gt는 0 한번 넣어보시면 ft에다가 코사인 제곱 ft 플러스 탄젠트 ft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gt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gt를 미분해 줘가지고 a를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미분해 볼 생각은 하셔야겠죠? g't 해주게 되면 자 f't에다가 코사인 제곱 ft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ft니까 제 미분해 주게 되면 시컨트 제곱 ft에다가 f't 자 f't로 묶어주겠습니다. f't에다가 코사인 제곱 ft 플러스 시컨트 제곱 f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저기다가 이제 a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결국 a를 넣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자 a를 넣을 때 탄젠트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각이 fa인 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탄젠트 fa가 2면 시컨트는 루트 5고 그럼 코사인 fa는 몇일까요? 루트 5분의 1. 자 쌤은 유리화 맨 마지막에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뭐야 이거 이렇게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G'A라는 놈은 F'A에다가 코사인 제곱해주면 5분의 1이고 시컨트 제곱해주면 5니까 5분의 26 F'A다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저 fx도 뭔가 식으로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fa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하려는 거에 언제나 충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t를 한번 식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구했을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 ft, ft, 탄젠트 ft도 지나긴 하지만 모, 모도 지나 t, 0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t, 0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컨트 제곱 ft에다가 t-ft 플러스 탄젠트 f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쌤이 아마 중간에 이거 캠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없네요. 자, 중간에 꺼질 수도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y는 0, 그러니까 0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식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그러면 그 탄젠트는 어차피 코사인이 이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좀 더 쉽겠네요. 시컨트 ft 아니다 그냥 코사인을 양변에 곱하자. 그러면 t-ft 이렇게 남고요. 얘가 남고 그리고 여기 이 탄젠트에다가 시컨트의 제곱의 역수 코사인 제곱을 곱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사인 ft 코사인 ft 이렇게 나오게 되고 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도 아니고 ft를 구해주게 되면 자 ft를 구해주게 되면 얘는 사인 ft에다가 코사인 ft 에다가 플러스 t 이렇게 해준 거다. 오케이.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기다 a 넣는 거잖아. 그죠? a 넣는 거랑 그리고 f'A 값을 구해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쟤를 미분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이 필요하니까 f't 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자 여기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사인 앞에 있는 거 미분해 주면 f' 앞으로 나가고 코사인 제곱 나오고 그죠? 그래서 f't에다가 네, 코사인 제곱 ft 이렇게 나오게 되고 뒤에 있는 놈 미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f't 나오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ft 이렇게 나오고 f't로 묶이게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었을 때 값이 궁금한 거니까 아까 했던 그대로 자 코사인 fa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여기 사인 값도 한번 구해놓자. 자 사인 값 사인 fa를 해주게 되면 사인은 루트 5분의 2 나오네. 이렇게. 자 그럼 쟤를 각각 전부 다 넣어서 계산해주게 되면 따라서 f'A는 f'A 곱하기 코사인이 몇이니?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빼기 사인은 5분의 4 그래서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5분의 8 f'A가 1 나오네? 맞나? 오케이. 자 그럼 f'A가 8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G'A가
8분의 5 제가 집어넣어주게 되면 5 약분되고요. 4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FA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A 구해주시면 사인 FA 곱하기 코사인 FA 플러스 A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A를 넣어주게 되면 어디 보자. 사인 FA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그리고 코사인 FA 루트 5분의 1 그래서 5분의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과정에서 앞에는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뒷미분을 안 해줬네요. 그래서 뒷미분을 해주겠습니다. 뒤에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FT 그냥 여기 한 줄 좀 미룬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아래로 한번 내려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계산식이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 뒤에 미분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2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F2 FT 지금 여기 이제 곱의 미분으로 뒷미분 해주는 겁니다. 코사인 FT 그 다음에 사인 FT 계산이 끔찍하죠? 네. 그리고 F 프라임 T 곱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F 프라임 T 얘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를 안 해줬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G 프라임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G 프라임 A도 잘못됐습니다. F는 잘 계산한 것 같아. G 프라임 A를 해주게 되면 얘는 F 프라임 아이고 이런. 자, F 프라임 A에다가 코사인 제곱해주면 5분의 1 나오네요. 그리고 플러스 시컨트 제곱해주게 되면 5 나오네요. 곱하기 F 프라임 A니까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FA 그리고 코사인 FA 사인 FA 두 개 곱해서 계산해주면 5분의 2 그죠? 뭐야 이거 자 5분의 2 그리고 F 프라임 A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F 프라임 A로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F 프라임 A로 해주게 되면 자 5분의 26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5분의 4 FA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아까 F 프라임 A가 8분의 5라고 했으니까 자 8분의 5에다가 5분의 26 마이너스 5분의 4 FA 계산해 주게 되면 4분의 1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FA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2분의 1 FA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G 프라임 A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F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좋아. 자, 그 상태에서 이제 2배를 내준 거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FA를 굳이 구해줄 필요가 없었네. 봐봐. 우리가 원하는 건 자, FA에다가 이 G 프라임 A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2배 해주게 되면 그냥 2분의 13에다가 마이너스 FA 나오는데 걔가 이렇게 앞이랑 사라지게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3이 나오고 정답은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FA 굳이 구해줄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 수가 있겠고요. 자, 4단원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5단원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